예, 다음 순서는요. 민경욱 전 의원님이십니다. 예, 전 의원님, 민경욱 의원님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5주년 헌법재판소 설립 기념일인데 축하드립니다. 1988년에 세워졌군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5년 동안 있으면서 공이 무엇인지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없지만 과는 많이 보입니다. 지난 탄핵 시절에 탄핵 상황에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8대 0으로 탄핵을 결정을 했습니다. 탄핵을 결정할 때 바로 이 현장에서 6명의 애국지사들이 분사했습니다. 분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사고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머리에 구릿불을 말고 들어왔던 그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판결로, 그 사람이 지심을 하는 그 판결로 대통령이 탄핵 사유 없이 불법 탄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어제 지나가시면 됩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벌써 뭐 오래전에 얘기 같습니다만은 어제 많은 일이 있어서 바로 어제였습니다. 126개의 선거 무효 소송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았던 5건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 기각을 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손을 벌리고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곳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관도 대법관, 다음에 대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대법관입니다. 둘 다 영어로 저스티스, 정의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고 한쪽은 대법원에서 근무하게 하고 한쪽은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게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들 잘 하겠지만 서로 자기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일을 잘못 그르쳐서 처리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라, 그런 의미에서 둘을 나눴고 또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권능도 헌법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에서 3번째 조사를 할 정도로 불법 행위가 발견된, 불법의 증거가 발견된 지난 4.15 선거가 부정이다, 다음에 무효다, 이런 판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인 불법의 증거가 나타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남아있던 선거 무효 소송 5개를 처리를 했습니다. 기각을 한 이유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라는 대법원장이 아직도 권좌에 있을 때 그때 나머지 문재인 정권에 부담을 주는 모든 재판을 끝내겠다는 그런 심사였습니다. 근데 그 헌법적인 권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우리 투표와 관련된 4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불법 행위를 이제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도움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권능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6분의 애국 시민이 여기서 목숨을 잃으시고 다음에 헌법적인 권리가 분명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견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대법관들을 말려달라고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헌법재판소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문과에서는 가장 똑똑하다는 이 헌법재판관들, 이 사람들 전 세계에 내놔도
누구에 못지않게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이유로 선거를 전부 재선거를 하라는, 재투표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또 사람의 눈으로 감시를 하고 검증을 할 수 없으니 이 전자개표기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개표만 할 수 있도록 했죠. 오스트리아에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참관인이 있어야 되는 테이블은 6개인데 참관인은 4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2개의 테이블은 소수 정당의 참관인이 없이 개표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전체 대통령 선거를 재투표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 훌륭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헌법재판소 혹은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입니다. 근데 어제 서둘러서 판결을 하고 나가는 대법관들의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안철상은 모두 기립하라는 경위의 얘기에 하나도 기립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들어오면서 한심한 얼굴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박상욱 대법관은 우리가 소리를 치니까 나가면서 싸울 듯이 노려보고 대거리를 냈습니다. 어제 있었던 또 하나의 오모식이라는 대법관은 저랑 눈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법관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가 대법관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명예와 권능, 다음에 권위를 모두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백바람부터 판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야 되니까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법관들로서 존경을 받기는커녕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들, 이종석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들에게 당부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인사청문을 해서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동창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QR코드를 사용하면 비밀투표의 헌법적 권리, 원칙이 무너진다. 그리고 많은 표에 가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유로 QR코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곧 있을 4월 10일 내년 4월 10일에 총선에서 법 개정이 있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벌써 언제부터 이쪽에 와서 1인 시위도 하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이니 빨리 인용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있을 단행될 헌법재판소장의 교체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법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시의성입니다. 이 시기를 놓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시기를 놓친 정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지금 이걸 10월달, 11월달에 아무리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 신청을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정의는 부인된 것입니다. 지연된 정의, 앞으로 가셔도 됩니다. 앞으로 가셔도 돼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이쪽 이번 심리를 하고 계시는 재판관들께
요청합니다. 이제 대법원 판사들은 이 시대의 정의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역사책에, 정치학책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고두고 이 사람들이 내린 판결은 후대 법률가들에 의해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전철을 헌법재판관들이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법원에서의 희망이 없는 대법원에서의 농성을 마치고 이곳 헌법재판소 앞에서 우리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이 농성을 위해서 애써주실 천창룡 동지를 비롯한 많은 그 애국 시민들이 따를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촉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팻말 드는 것을 남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앞에 경력을 배치하고 그랬어요. 와서 하는 일, 자신들의 젊은 경찰들이 자신들의 이 일에 충실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참정권이 보장되는, 실제적인 참정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많은 재판관들 이 위헌 소송에 대한 인용 결정을 속히 내려주기 바랍니다. 어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와서 답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중국과 북한의 해킹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선관위의 서버와 관련된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일보된 상황이고 대통령의 친구, 또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친구, 또 김용빈 7구학번이 가서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있었던 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자기네들은 북한과 중국의 해킹의 피해자라고 코스프레를 할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스프레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중국과 북한의 해킹의 피해자입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을 우리들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해킹을 당한 사람들이 통가리를 합니까? 해킹을 했으면 해커를 잡아내야지. 그러니까 이번은 이 사건은 해킹 사건이 아니고 이 전산 프로그램, 미리 계획된 전산 프로그램을 용납한, 그리고 그 뒤치다거리를 자처한 선관위가 공범이며 주범인 사건이라고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이 해킹, 이 서버의 안전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자기네들이 팔로우 더 파티 하니까 자기네들 도망갈 구멍을 우리가 마련해 준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해킹과 중국의 해킹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은 옳지만 지난 4.15 총선 이런 것이 전부 다 해킹에 자기네들이 피해를 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조혜주가 만든 일입니다. 조혜주가 도입한 이 전자 개표기로 인해서 벌어진 모든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발각이 되니까 이 통가리 투표함을 몽땅 치우고 있었던 투표지를 모두 없애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온 투표지로 통가리를 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파주에서 21장, 20장의 관리인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가 사라지고 또 1년 번호지 한 장을 찢지 않은 투표용지가 있어야 될 것이 사라지고 인천 연수구을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1974장의 투표용지 가운데 무려 1000장의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 지금 해킹의 피해자라고
이렇게 슬쩍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이런 시도 그런 기도를 우리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대법원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그래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권오용 변호사가 이 접혀진 투표용지, 접혀진 우리가 가장 빳빳하다고 생각해서 골라준 그 증거물이 옆으로 사선으로 접혀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불법 행위 혹은 새로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치유가 없는 재심의 대상이 됐고 우리들은 반드시 재심을 받아서 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정의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운 빠지거나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고개 빳빳하게 들고 우리가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문제점을 꾸준하게 집요하게 파고든다,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정진해서 무쇠의 풀처럼 앞으로 곧게 나간다면 우리 대대손손 자손들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완성이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 자유민주주의는 빛날 것입니다. 여기 나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